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무심코 스마트폰을 열어 SNS를 확인했는데 나보다 딱히 나을 것 없던 동창이 이번에 대박난 사업 아이템으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보았을 때 말이죠. 혹은 명절 가족 모임에서 사촌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은근히 비교하는 부모님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견뎌야 할 때의 그 묘한 기분 말입니다. 입으로는 우와 정말 잘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심하면 정말로 속이 더부룩하니 얹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스스로를 속 좁은 사람이라 자책하거나 인격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의 배가 아픈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실제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정교한 생체 반응입니다. 심리학자 마테오 리버맨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타인과 비교당하며 열등감을 느낄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fMRI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뇌에서 신체적인 고통, 즉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칼에 베었을 때의 통증을 처리하는 전대상피질, 엔테리어 싱귤레이트 코텍스가 사회적 비교를 할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뇌는 사촌이 땅을 산 사건을 단순한 정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타인의 존재를 내 생존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타격과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당신의 뇌는 지금 실제로 아픈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화는 왜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시스템을 남겨두었을까요? 원시시대의 인류를 떠올려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은 사냥감을 차지하거나 더 좋은 거처를 얻는다는 것은 곧 나의 자원이 줄어들고 생존 확률이 낮아진다는 직접적인 신호였습니다. 당시의 질투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 너도 빨리 움직여서 자원을 확보해 라고 재촉하는 일종의 생존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엔진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곁에 사촌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수만 명의 잘 나가는 타인과 24시간 내내 비교당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평생 느꼈을 질투의 양을 우리는 단 몇 시간의 스마트폰 스크롤만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보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주식 대박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에 더 큰 고통을 느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거리와 비교의 관련성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우주 너머의 존재와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와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죠.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주변의 비슷한 사람들을 참조점으로 삼습니다. 사촌의 성공은 곧 나의 상대적 정체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자존감에 더 직접적인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마치 천정에서 새는 물 한 방울이 결국 바닥 전체를 썩게 만들듯 매일 아침 타인의 편집된 일상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저들처럼 즐겁지 않지? 나는 왜 저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같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뇌는 어느덧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오역하기 시작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내 삶의 성적표가 실시간으로 하락하는 듯한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외부의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함정은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타인의 SNS는 수백 장의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한 장, 수많은 갈등 끝에 도달한 찰나의 성취만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 뒤편에 숨겨진 불면증, 부채, 고독, 처절한 노력은 화면에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결과물만 보고 나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통증센터는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직 눈앞의 화려한 이미지에 반응해 통증 신호를 보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능적인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질투를 두 가지 갈래로 나눕니다.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파괴적 질투와 상대의 성취를 보며 동기를 부여받는 적응적 질투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파괴적 질투의 단계입니다. 이때 뇌는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리며 잠시 안도감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 독을 타는 행위와 같습니다. 반면 적응적 질투는 통증을 이정표로 활용합니다. 내가 유독 경제적인 성공에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내 무의식이 현재 경제적 결핍을 느끼고 있으며 성장을 갈망하고 있다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질투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교의 축을 세로에서 가로로 눕히는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수직적으로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멈추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자기 비교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죠. 타인의 성취라는 소음이 너무 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행복은 단순히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기대치와 실제 성취의 균형에서 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기대치는 항상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만 어제의 나보다 1%만 더 나아지기라는 기준을 세우면 통제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촌의 땅은 그의 트랙 위에 있는 성취일 뿐 당신이 달리고 있는 트랙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질투가 치밀어 오를 때 이름 붙이기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됐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뇌의 통증센터가 활성화됐구나. 내가 저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라고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통제불능의 파도에서 연구 대상인 현상으로 바뀝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이 짧은 찰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구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 어렵다면 억지로 웃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고통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괴로움은 확고한 자아 정체성이 흔들릴 때 더 강해집니다. 나만의 가치관이나 행복의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외부의 기준을 빌려와 나를 평가하려 듭니다. 남의 옷을 입고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촌은 저 땅을 사서 행복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땅을 일구고 싶은가? 라고 말이죠. 당신의 영토는 타인의 영토와 겹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정의하는 순간 타인의 확장은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침략이 아닌 다른 나라의 뉴스가 됩니다. 질투가 몰려올 때 인지 재구조화를 시도해보세요.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 삶에서 실제로 사라진 것이 있는지, 그의 성공이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지금 이 불편한 에너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전환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들은 주도권을 감정에서 이성으로 넘겨줍니다. 배가 아픈 물리적 통증을 당장 멈출 순 없어도 그 통증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치게 두지 않을 힘을 줍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잘 살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질투는 생존을 위한 도구였지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을 넘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본능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지배되지 않고 그 신호를 해석하여 나만의 길을 찾아갈 지혜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촌이 산 땅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사촌이지만 당신의 마음이라는 땅 위에 평화를 심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정원을 들여다보느라 당신의 마당에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누군가 앞서간다고 해서 당신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각기 다른 계절이 있고 당신의 꽃이 피어날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오면 당신은 오늘의 이 통증이 당신을 얼마나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눈부시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